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76만원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10월 31일 날 월 마감하면서 방송했을 때 잔고가 103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잔고가 1076만원 했어요. 플러스 4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9월부터 지금 스윙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변화가 생길 때만 이제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업을 그만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게 계속 쳐다보고 방송하고 이렇게 할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폰으로 매매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놔두고 아주 변화가 많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매매를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변화가 생기면 제가 방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종목이 조금 변화도 생겼고, 그 다음, 지난번에 할 때 10월 31일, 이때 잔고가 잘 안 맞았었어요. 이 1035만원인데, 월별, 월별 손익 이게, 마지막 날 거는 집계가 늦게 되는가 봐요. 지금 보시면, 9월 달에는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1131만원 이게 정확히 됐는데 10월 달에는 1131만원으로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바로 됐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1035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10월 31일 날 방송할 때 1085만원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다음 방송할 때 이거 확인시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은 1035만원으로 마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마이너스 96만원 됐고요. 9월에 그나마 131만원 벌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9, 10월 합쳐가지고 전체로는 손해는 아니었고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1월 달인데 이것도 월별 손익으로 보니까 오늘 잔고가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1059만원 나오는데 이게 아마 오늘 집계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는 요걸로 보면 되니까요. 107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잔고는 1076만원 해서 10월 말일날 끝나고 11월에 이제 1035만원으로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076만원에서 플러스 41만원, 11월은 현재 플러스 41만원 수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종목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 시장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 설명드리고 대충 이렇게 끝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목을 SY하고 유신 이렇게 가지고 넘어왔었습니다. 1035만원 중에 유신이 300이었고 SY가 700 뭐 대충 이 정도로 돼 있었는데 비중 줄이고 늘리고 뭐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잔고가 SY가 52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SY가 지금 뉴스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회사 SY 스틸텍인가 자회사 상장 공모를 했는데 공모 경쟁률이 1000대 1인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1800원인가 정도로 지금 상단선 쪽으로 잡힌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11월 13일인가 뭐 어쨌든 이게 상장되는 날 되면 이게 또 따상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게 막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신규주 자회사 상장하는데 공모 청약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인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이제 상장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높은 가격에 상장되는 그때 이제 또 주가가 올라가면 얘가 모여서 하니까 뭐 지분 가치 상승 이런 느낌으로 해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호재성 제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중이 지금 현재 520만원인데요. 이게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제가 거의 몰빵 수준으로 정말 좋았었습니다. 이 전쟁만 안 터졌다면 여기서 거의 뭐
뚝 올라가는 이런 이제 대박을 노리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주말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고 나서 확 빠져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꼬여버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1250만 원 정도까지 잔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해가지고 이때가 10월 초죠. 이때까지만 해도 잔고가 1250만 원이었었어요. 250만 원 플러스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주말에 전쟁 터지고 나서 이게 그 월요일 휴장이었고 그 다음 이제 화요일 날 빠졌는데 이걸 빨리 손절을 못했습니다. 이 손절을 안 했던 이유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냥 홀딩이다. 그러니까 이란으로 중동 전체로 확전되면 손절하고 확전이 안 되면 홀딩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홀딩을 선택했는데 이날 사우디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 지금 네옴시티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해서 재료로 막 올라갔었는데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이다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전쟁 이런 구도가 돼버리니까 그걸로 해서 쭉 빠져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 사우디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그 성명이 이날 나와가지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렸어요. 손절을 못했고 그 다음 이제 그 이날 빠진 거는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에서 이제 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동 전쟁 터져갖고 국빈 방문이 연기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UAE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다가 방문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방 얻어맞고 수익이 다 쪼그러들어버렸어요. 그 다음 이제 다시 또 들어 올리고 해가지고 겨우도 다시 또 1111만 원인가 다시 끌어올려놨는데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로 국빈 방문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터졌는데 문제는 SY가 그 방문 기업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실망 매물로 해갖고 쭉 빠져가지고 오늘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계속 홀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중을 줄이고 다시 또 늘리고 이렇게 해갖고 손실을 조금씩 이제 커버할 수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데 그 아무리 배팅을 잘한다고 해갖고 수익 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위에서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뭐 이런 정도의 테크닉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돌려가지고 현재 오늘 이제 잔고가 1076만 원이니까요. 이 중동 관련한 사우디 관련한 재료로 올라간 종목을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을 중동에 전쟁 터지고 나서 급락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정말 그 눈물겹게 잘 버텼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버텨가지고 뭐 손실을 다 커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손실이 아닌 수익 상태로 76만 원 합쳐서 70만 원 플러스니까요. 그나마 수익으로 해서 잘 방어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오늘까지의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무턱대고 그냥 뭐 버티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제가 잡은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란이 개입해가지고 중동 전쟁으로 확전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하고 비교적 좀 우호적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그 네옴시티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갖고 이제 국가를 완전히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해서 지금 막대한 석유 팔아서 들어온 돈으로 공사하려고 지금 막 공사 지금 하고 있죠. 막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쟁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면 사우디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끼고 싶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쪽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이란이 개입했을 경우에 이란이 그 헤즈볼라라든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시리아 뭐 레바논 이쪽으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교전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확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사우디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랍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확전이 되면 다 손절이다. 그럼 확전만 아니면 홀딩이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딱 잡았습니다. 잡고 아직까지 이란이 참전을 안 했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난민촌까지 폭격을 하고 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엄청나게 아랍인들이 분노를 하는 건 맞습니다. 분노를 하는 건 맞는데 뉴스에 나오는 아랍인들 시위하는 그 내용을 보면 휴전하자고 외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타도하자고 전쟁하자 이게 아니고 빨리 휴전해갖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엔까지 등장해가지고 휴전하자 쪽으로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란이 여기서 개입해가지고 확전 쪽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홀딩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종목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지금 포인트를 맞춰서 2차 전지고 반도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제 급등할 때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급등했는데 저는 그쪽으로 갈 생각도 별로 없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급락했다가 복구하는 지금 다행히 튀어오르고 있지만 이건 제가 봤을 때 기술적인 반등 정도 악재가 약간이 완화됐다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게 그 상승 추세로 턴하려면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이 끝나든지 어느 쪽이든 전쟁이 끝나야 방향이 틀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이 부분에 모든 걸 집중해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를 포위해갖고 거의 입구까지 다 들어가던 상태죠. 터널을 막 100몇 개씩 지금 부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그 민간인들 다 죽이고 그냥 그 전체를 다 초토화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하마스로 하여금 잡혀있던 인질들을 전부 다 석방시키고 항복하는 그런 모션을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휴전해버리면 하마스는 240명이나 되는 인질들을 가지고 교섭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하마스가 갖고 있는 그 통치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인질 몇 명 돌려줄 테니까 이스라엘에서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정치범 자기들 편이죠. 하마스 쪽에 있는 애들 우리 애들을 맡겨놔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버리게 되면 하마스 입장에서는 안정을 찾아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협상하는 이 부분에 협상 카드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거 하기 싫어서 지금 욕먹으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저도 뉴스 한번 듣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노를 느끼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밀어붙여가지고 하마스로 하여금 인질 전부 다 석방하겠다 하고 그냥 거의 백기투항하듯이 항복 이렇게 돼줘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 휴전이 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인질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휴전해버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뒷부분이 하마스로 하고 이 상황이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건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긴 한데 현재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를 봤을 때는 SY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상장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무기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그 탄약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한 3개월치 정도 된다 그러죠. 100만 발인가 포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막 공격하고 있죠. 이게 좀 난감하게 돼버린 게 원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힘 있는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밀어붙여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나쁘다 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해서 그 막는다 이런 느낌이 됐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동에서 발생한 거는 반대로 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힘없는 팔레스타인을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억수로 힘들게 거의 민간인들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폭탄에 그냥 무참히 살해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걸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서방에서.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이걸 러시아 쪽에 갖다 놓고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잣대로 갖다 놓고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포탄도 확보했고 오히려 그냥 이제까지는 눈치 보여가지고 공격 못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밀고 들어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미국에서 막 도와주는 정도니까 우리도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된다. 힘 있는 놈이 장땡이다 이러고 이제 러시아가
방어만 하고 있다가 오히려 공격하는 모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 무기도 없는 상황에 포탄도 없는데 그 세계 군사력 2위 나라하고 우크라이나가 10인가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너무 차이 많이 나죠. 자체 생산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면은 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오래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 특히나 겨울이고 이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우크라이나는 거의 뭐 이 전쟁을 멈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죠. 지금 밀리면 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 가지고 끝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러시아가 워낙 지금 공군력 같은 걸 하나도 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공군력 다 갖고 와가지고 대대적인 폭격해버리면은 초토화돼버릴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으로 막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공군력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정도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핵심적인 공군 전력은 남겨놨기 때문에 헤즈볼라고 뭐 이란이고 이쪽 애들이 감히 쉽게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들어오면 초토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정밀 타격해버리기 때문에 뭐 공격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밀려가지고 끝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중에 하나도 전쟁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재료로 이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스라엘하고 유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 종목에 지금 계속 매달려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림이 그나마 좀 좋아졌습니다. 이거 여기서 만약에 밑으로 꺾여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상당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여기서 못 들고 맞고 만약 떨어져 갖고 이 선을 깨고 지금 내려가는 그림이 5,500원 정도 이거 지지 못하고 내려가 버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손절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당히 심각한데 그나마 다행히 요 며칠 동안 시장이 살아나면서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이건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돌발 악재가 없다면. 그래서 현재 SI가 한 520만원 정도 되고요. 유신이 한 3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도 지금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반도체 신설 공장 건설할 때, 삼성 반도체 할 때, 도화 엔지니어링이 500억짜리인가를 수주했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날 이 도화 엔지니어링이 급등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뉴스 때문에. 그날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날 그 뉴스 삼성 공장 수주했다는 뉴스 500억짜리가 수주했다는 것 때문에 쫙 올라갔다 꼬리 달았는데 물론 이제 밀려버렸지만 이때는 이제 도화가 상속세 아끼려고 이제 막 눌러서 그런 거고요. 했었는데 이게 어제 게시판에 올라온 뉴스 보니까 도화가 500억짜리를 수주를 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답니다. 계약자가 원청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도화가 하고 있던 그때까지 했던 게 11억치인가 했는데 11억 돈 받고 끝나고 그 다음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어받아서 공사를 이어하는 게 유신이라고 합니다. 유신이 지금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대통령 순방할 때 따라갔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 철도 있죠. GTX 폰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또 건설하는 이 컨소시엄도 지금 수주한 것 같고 그다음 가덕도 신공항은 상황 설계하는 이 부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미 오래전에 해갖고 지금 가덕도도 지금 곧 가동됩니다. 이제 올 연말 되면 공사 시작할 겁니다. 한다면 이제 산 깎아 가지고 바다 메우는 작업 막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다음 가덕도 신공항 생기면 공항만 덩그리 생기는 게 아니고 철도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가덕도에서부터 경남권으로 부산 쪽으로 해서 경남 쪽으로 해서 철도 이어지는 이 고속 전철 이것도 아마 유신해서 뭔가를 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준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씩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지수가 막 빠지고 있을 때는 눌려가지고 빠졌지만 이제 시장이 좀 돌아서니까 약간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하고 유신은 지금 300만원 정도 되고요. SI가 한 520만원 되는데, 이게 한 종목에 500만원은 비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이 종목 한번 꺾여버리면 로스가 너무 생겨가지고, 그래서, 시간 내라도 비중을,
한 200만 원 정도 줄여가지고 한 종목에 한 300만 원 맥시멈으로 300 정도로 맞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안정감 있게 매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넘긴 것도 너무 이 두 종목에다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이 내려가 버리니까 좀 심각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두섭시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장이 지금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어제부터 해가지고 나스닥이 보시면 강하게 올라오고 다시 또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틀이나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올라가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받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못 올라가고 조심스러운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하락해갖고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이 시장이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그 악재로 작용했던 게 전쟁 부분하고 그 다음 10년물 국채금리였죠. 근데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4.66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5.0까지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 하나의 악재,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 긴축 우려감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아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을 돌리는 큰 역할을 했고, 국제유가도 거의 WTI가 9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82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지고는 기름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확전하게 되면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란까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확전만 안 된다면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 영향을 안 준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 환율이 1350원대 가고 있다가 1320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정해서 지난 방송할 때 제가 이 지표 다 볼 필요 없고 시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표 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지표를 볼 때가 됐다. 왜냐하면 정상권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포지수가 극도로 올라가가지고 투자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가 공포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투자자들의 그 공포지수가 많이 낮게 내려왔습니다. 그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나스닥이 여기까지 올랐는데 설마 오늘 저녁에 또 올라가겠냐,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보면 안 올라갈 거니까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또 올라가게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쟁이 끝나면 또 달라져요. 전쟁이 끝나면 올라가긴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올라가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올라간다고 해서 다시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횡보를 하거나 약간의 조정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일단 급락하고 있던 방향을 돌렸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고 싶고요. 그 다음 부동산 망한다고 하던 중국 증시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급락하고 있던 게 멈추고 지금 돌렸죠. 그래서 중국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거 뭐 한두 개 부도나도 정부에서 막아버리면 되니까 위기는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국내 증시도 보시면 정말 여기서 떨어질 때는 대책이 없었죠. 원래 여기가 더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였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에서 나스닥이나 다우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국내 증시가 유별나게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 부분을 돌려가지고 다시 되돌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여기서 다시 또 계속 상승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락하던 부분이 멈춰졌다 이 개념으로, 그럼 이제 이 아랫부분만 잘라버리고 보면 1파 빠지고 2파 빠져가고 여기서 바닥을 다진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버티다가 시장이 전쟁이 끝나는 뉴스라든가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재차 상승하는 이런 그림 쪽으로 구상을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이 방향을 돌렸는데 그냥 두 종목 가지고 여기다가 전쟁 끝나면 올라간다 이러고 여기만 이제 하이머신 매달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비중을 좀 줄이고 오늘 이제 종목을 조금 바꿨습니다. 일단 유신하고 예산에 설명드렸고, 코오롱 글로벌 100만원 잡았는데요. 이거 잡은 거는 왜 잡았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 방문했을 때 그때 같이 따라간 기업 중에 가장 반응이 좋게 나왔던 게 코오롱 글로벌이라고 봅니다. 이 회사가 코오롱 글로벌이 무슨 수처리, 그러니까 물 쪽 있죠, 수처리 공사를 따냈는데 이게 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느낌상 반응이 가장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다른 쪽은 뭐 공사 따고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은 뭐
공사 딱딱했는데도 뭐 뒤로 쭉 빠져버리죠. 근데 이 코론 글로벌은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 땡기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물론 이제 그 중동 전쟁이 막 심화되면서 다시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네옴시티 쪽으로 중동 순방했을 때 따라간 회사 중에 실제로 계약 MOU 체결을 했는 회사고, 가장 알짜배기 뭔가를 하나 잡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급등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평선 부분에서 멈추고 지금 그 하락이 멈추고 진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지만, 중동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네옴시티 쪽에 재료가 나온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그래서 이 종목 1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그 태경 BK 100만원 잡았는데, 이 종목은 이 종목도 그 사우디 같이 방한했습니다. 이거 탄소 저감 장치인가 그거 있죠. 그 탄소 포집 뭐 그쪽으로 해서 뭐 어쩌고 했는데, 이게 반응도 없습니다. 얘는 없는데, 그냥 그 이 종목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한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바닥권이라는 그런 의미로, 더 안 빠질 것 같다는 의미로, 급등한다는 의미보다는 안 빠질 것 같다는 느낌으로 1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고, 이 파워넷은 좀 끼가 있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이 전력 공급 장치 쪽인데, 강하게 올렸다가 눌렸는데 또 이게 계속 이게 버티는 걸로 봐서, 얘는 뭡니까, 많이 못 잡았습니다. 불안해가지고 한 37만원 정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가지고 좀 소량으로 잡고 있으면, 이 종목 컨트롤하는 세력이 그냥 들었다 놨다 하다가 언젠가 지 맘에 드는 날 확 땡겨 올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땡겨 올릴 때 추가로 더 잡으려고 요 정도만 잡아놨고,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한 3종목 정도 더 추가했다는 거, 요거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오늘 장에 특징적이었던 거 말씀드리면요, 가장 그 핫한 부분이죠. 어디가 붙죠?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지 이거 주가 조작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그날 하한가 맞고 한번 맞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 재개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하한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날까지 합치면 7일이죠. 7일 동안 점으로 하한가 두드려 맞고 오늘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하한가도 자꾸 맞으면 이 계속 안 빠집니다. 이게 보시면 5만원짜리 종목인데 지금 5천원 밑으로 갔죠.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이죠. 이게 저도 좀 그 주식 오랫동안 보면서 점으로 계속 날아가지고 10배 올라가는 종목은 봤었어요. 근데 점으로 빠져갖고 10분의 1 토막으로 추락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빠지는 경우는 얘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빠지는 거. 옛날에 주가 조작치고 장난할 때 점으로 계속 세력들이 그냥 물량 장각 올릴 때 상한가 10방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이런 경우도 지금 보기 드뭅니다. 그래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거래량이 2억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죠. 오늘 웬만한 단타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들어왔을 겁니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소액으로 한 37만원 정도. 이거 어떻게 참여했냐면, 그냥 경험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제 반등할 줄 알았어요. 어제 반등할 줄 알고 어제 장 시작할 때 하한가에다가 주문을 넣었습니다. 37만원치만큼만. 이거 왜냐면 100만원 잡으면 하한가 안 풀리고 오늘 한 번 더 떨어졌으면은 30% 손실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겁나가지고 37만원만 하한가 잡았는데, 잡혔는데 어제 하한가가 안 풀렸어요. 안 풀렸고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 약간 하락해서 떨어져. 오늘 이제 추가로 더 잡으려고 오늘 한 번 더 떨어지면 잠자지고 마이너스 한 10% 선에서 주문 넣었는데 10%까지 안 빠졌어요. 조금 내려갔다가 쭉 당겨 올려버렸습니다. 올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제가 얼마에 팔았냐면 4,375원에 팔았어요. 조금 일찍 팔았습니다. 이게 한 9.4% 정도, 한 10%는 먹자 이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요 올라갈 때. 묶고 땡기다 그러고 딱 팔아붙는데, 물론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서 한번 먹고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무리하게 하다가 잘못 물려버리면, 바꿔 말하면
이거 한다고 만약에 하루쯤 미리 들어갔다면 하한가 한 방 맞고 지금 30% 손실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진짜 이거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다. 여기를 제가 주력으로 봤던 이유는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 선은 거의 이 세력들 장난치기 이전 가격으로도 미칩니다.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일봉이 모였기 때문에, 주봉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승부를 한번 시도해 본 겁니다. 그래서 풀렸고요. 이제 다음번 시도, 이거 한번 풀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2억주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계속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물린 사람들이 그 뭐죠? 미수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미수 정리 안 되면은 반대 매매도 나가잖아요. 반대 매매가 한 2,700만 주인가, 어제 한가 나올 때 2,700만 주였지 싶어요. 2,700만 주인데 거래량이 700만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00만 주 정도가 안 풀리니까, 이 계속 떨어질 때 그 미수가 이제 그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그 키움 정권에서 반대 매매 날려버리죠. 키움 정권이 이것 때문에 한 3천억 정도 날렸다는 것 같은데, 반대 매매로 매도를 던지는데 이걸 아무도 안 사니까 그게 다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반대 매매 또 나오겠죠. 나오는데 또 안 사주니까 기계적으로 무조건 반대 매매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수 물량이기 때문에 정권사에서는 그 미수 계좌가 빵꾸 나면 무조건 반대 매매로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던지는데 안 받아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이게 이제 오늘 풀렸다는 얘기입니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미수 부분은 정리가 다 됐으니까, 여기 걸려있던 사람들은 손해봤던 했던 건 정리가 다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단타들의 그게 돼버리죠. 심리 싸움이 돼버린 겁니다. 또 막 올라가자 하고 들어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오늘 거의 그런 흐름이죠. 오늘 처음에 이제 잡은 사람들은 이제 상한가 갈 줄 알고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종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하면 메리트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력들이 별 메리트도 없는 회사를,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게 여기쯤인가요 싶은데, 그 종이 관련한 종목들이 악재가 떠가지고 다 빠지고 있는데 얘 혼자 계속 올라갔었어요. 이때쯤인가. 그래가 얘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세력들이 장난쳐갖고 끌어올려가지고 얻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느낌으로 쭉 빠져서 한번 풀렸다. 이건 이제 가장 핫했었기 때문에 핫한 종목이었다. 제가 봤을 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풀렸으니까 이제는 쉽게 못 들어가죠. 만약 더 빠지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만 하지만 위에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으로 돈 벌려고 들어가게 되면 물려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이 빠졌을 때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경보제약, 이거 아마 중국의 그 독감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그 한 것 같은데요. 이게 그 감기약 관련한 뭐 재료인 것 같은데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뉴스 안 찾아봤는데 왜 제가 매수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강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10월 말일날 방송할 때 모기 키피제, 경남제야 이거, 그 다음 동성제약, 이거는 이제 아마 F킬러 할 겁니다. 아마 빈대 때문에 나오는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빈대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모든 그 찜질방부터 해서 갈 때마다 이제 다 뒤져가지고 이제 돋보기 가져가갖고 이제 빈대 찾고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나왔다 이러면 어떤 뉴스 나오고 다 뚫렸다 전국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들썩들썩 할 건데, 이것도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투자 못 보고 나면 모기 그 벌레 기피제 그거 사갖고 빈대 나온다고 그거 뿌리고 싶습니까? 킬러로 잡는 건 떨어져야지만 빈대가 내 몸에 붙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모기 쫓는 것도 아니고, 그 낚시 같은 데 가면은 벌레 뭐 달라지는 말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냄새 되게 독한 거. 그거 방에 있으면서 빈대 올까 싶어서 주변에 막 뿌리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킬러 뿌리는 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쓰레기통 같은 데 막 뿌려갖고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물 간 것 같고, 제 떠오른 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 있죠. 소 뭐 저쩌고 한 거. 제가 장 끝나고 나든지 하면 이제 전체를 다 한 번씩 봅니다. 이걸 그래야 스윙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 테마가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이 대성미생물 소 무슨 어쩌고 저쩌고 지금 전국에 40몇 군데가 뚫렸죠. 계속 확산되고 있죠. 상한가 가고 점으로 가고 또 올라갔다가 지금 쭉 빠져가고 원위치로 내려왔다가 약간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애당초 처음부터 출발이 웃긴 게 소 전염병의 백신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없답니다. 전부 수입해 와야 되거든요. 대성미생물은 돼지열병 쪽의 백신입니다. 돼지 쪽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은
돼지 관련한 백신 전문입니다. 그래서 돼지 열병해서 올라가면 이해가 돼요. 백신이 있으니까 접종하면 되는데, 소 머시기 가는 그거는 얘는 제가 알기로는 생산 안 하거든요. 그냥 막 올라가는 겁니다. 확산한다 그러면 막 올라가죠. 근데 나중에 올라가 보면 수입해와갖고 이제 접종한다는 뉴스 나와보니까 이제 아니네 그러고 이제 쭉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처음에 올라갈 때는 들어갈 만한데 끊길 때는 빨리 빠져줘야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뭐죠 또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주인데 이거 아마 이건 제 생각에 어제 반도체 가자 해가지고 아마 하나마이크론 20%대 강하게 올라갔었죠. 미증시가 나스닥 급등하면서 가자 이러고 이제 올라갔었고, 근데 와서 보니까 더 올라가기에는 지금 뭐 특별하게 뭐 호재는 아니거든요. 악재가 조금 해소된 것 뿐이지, 악재는 해소됐다고 해가지고 호재다 하고 더 올라가려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려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왔네 그러고 이제 약간 쉬고 있는 눈치 봐야 됩니다. 이제 진짜 호재 맞는가 둘러보자. 삼성전자 지금 좋아진다 하는데 한번 지켜보자 이런 느낌으로 움직였다 이러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제 2차전지는 에코프로는 어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약간 밀렸고, 에코프로 BM이 어제 한 15%인가 올라갔었어요. 오늘 한 6%더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할 때 2차전지는 지금 그 재료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추세, 왜냐면 전기차 뭐 어쩌고저쩌고 밀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15%는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건 그 제가 봤을 때 정부에서 지금 공매도, 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0년도부터인가 전수조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법 공매도가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를 쳐야 이게 말이 맞죠. 가지고 있어야 매도를 치는데, 근데 외국계 증권사에서 관행적으로 주식 안 가지고 있는데 일단 매도부터 먼저 쳐놓고 내려갈 것 같을 때, 악재 터졌을 때 매도부터 먼저 쳐놓고 그 다음에 뒤에 사갖고 갚아본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도 웃기는 사기입니다. 저것만 이제 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증권사나 이 외국계 증권사 이런 애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일단 매도부터 치는 거는 상당히 불리하죠. 악재 터졌을 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있는 종목 손절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안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구경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저 외국 증권사 이런 애들은 자기들이 능력이 되니까 일단 무조건 안 가지고 있는데 매도부터 먼저 쳐놓고 쭉 내려가면 그 밑에가 다시 사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 천인공노할 그런 짓을 해가지고 벌금죄 먹고 했는데, 이거 다 조사해보겠다 이러니까 이제 찔려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이 2차전지 쪽에 공매도 많이 했었죠. 이게 이번 내려오면서 매도 많이 쳤는데 찔려가지고 이제 매도했던 거 다시 이제 줄이면서 환매수하면서 튀어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좀 덜 매수 정리가 좀 덜 되는 건지, 아니면 밀어 올리는 개인들이 공매도 죽이자 그러고 이제 밀어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대부분 정리된 것 같아요. 보시면 그 기관하고 외국인이 어제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기관이 한 6만 주 정도 샀죠. 그러니까 그 불법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괜히 찝찝하니까 눈치 보이니까 잽싸게 사가지고 이제 나 공매도 안 했다 그러고 이제 탁 털고 나 나쁜 짓 안 했어 이러려고 이제 한 것 같고, 오늘 다시 매도하는 걸로 봐서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정상적으로 그 차입해놓고 정상 배팅으로 매도 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2차전지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에 별로 관심 안 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하고 보면 오늘 뭐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세력 입장에서 뭐 올라가지 이러고 보니까 그 항상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 로봇 탈락하 얘도 또 뭐 특별하게 뭐 끌어올리기 좀 난감한 뭐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그 올 초에 써먹었던 AI 부담 많이 빠졌으니까 AI 한번 땡기자 이러고 이제 대장격인 코난 테크놀로지를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얘가 호재성 뉴스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안 찾아봤으니까. 좌우지간 솔트룩스 얘도 거의 대장격이죠. 와,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나게, 물론 이제 여 앞에서 보면은 올 초부터 보면 좀 달라지죠. 거의 뭐 만원대에서 출발했긴 한데 지금 한 4만원 찍고 나서 반토막 나갖고 2만원까지 오고 지금, 그렇죠? 4만원대 찍고 반토막 났으니까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낙폭과대 종목들 반등한다 이러는 상황에 AI도 한번 가야지 이러고 이제 땡겨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땡겨 올렸는데 제가 봤을 때 코난 테크놀로지 얘가 뉴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거의 대장이긴 합니다. 가장 적게 빠졌잖아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져버렸는데, 어쨌거나 얘를 오늘 강하게 한번 당겨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반등하니까 1월 달에 하던 그 버릇대로 돌아가면서 끌어올리자. 이러고 이제 묻지마로 반도체 한번 당겨 올리고, 2차전지 올리고, AI 올리고, 이제 내일쯤 되면 또 로봇 한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또 이제 로봇 올렸으면 그 다음 또 2차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력들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말이 좀 많긴 한데 그냥 제가 봤던 거 그냥 쑥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하고 동아지질하고 급등 상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서울의 철도를 이제 서울의 땅이 이제 교통뭐 혼잡하고 이러니까 철도를 전부 다 땅 밑으로 다 집어넣어보자 이런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게 철도를 넣는 게 아니고 부산은 만덕터널이라는 곳에서 해운대 쪽 중심가 쪽으로 오려면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도로를 뚫기는 어렵죠. 땅 사갖고 이제 도로 뚫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 있는 도로 밑에다가 땅 밑으로 도로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저거 다 뚫고 나면 정말 해운대에서 백스코 있는 해운대에서 만덕터널까지 서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땅 밑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그냥 땅 밑에 고속도로로 쫙 달려서 한 방에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보시면 이제 막 열심히 공사 한참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땅값 비싸니까 땅 밑으로 공사해갖고 파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개념으로 서울 되게 복잡하니까 철도가 위에 있으면 철도 옆으로 도로가 지나가기 힘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철도가 전부 다 땅 밑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면 위에 도로가 깔끔해지죠. 거기다 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 지을 수 있고 이러면 이제 땅이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그걸로 다 이제 건설비가 나온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철도 수중화 작업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하려면 이제 공사하는데 회사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우원개발 항상 그때마다 얘기드립니다. 특수건설은 그런 거 있죠. 왜 교량이나 터널 이런 거 할 때 장비 이런 거 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특수건설 움직이면 또 이게 셋들어 또 뭐가 움직이냐면 이화공영이 움직이죠.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시간 관계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거 그냥 갈게요. 당연히 이화공영이 더 강하죠. 올라갑니다. 이화공영 특수건설은 셋입니다. 이 둘이 같이 묶어놓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움직임이 거의 똑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화공영이 오히려 더 가볍게 움직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올라갈 때도 강하죠. 특수건설은 얘 뒤 따라가다 보니까 뒤에 따라가고 갈라고 하면 꺾이면 먼저 꺾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좌우지간 이런 쪽에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목도 움직였는데 이것도 실제로 이 회사들이 공사하는데 그렇게 큰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뉴스 나오니까 반응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뷰노 루닛 이거는 뭐 AI 의료 장비 뭐 이런 쪽인데 이것도 무슨 뭐 뉴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움직이니까 나도 대장이다 이러고 이제 움직였던 것 같고 뭐 대충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움직임이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게 뭐냐면 SI가 많이는 않지만 방향을 이쪽으로 돌렸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또 반대 개념으로 흥구석유가 아래쪽으로 꺾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국제유가가 어제보다 오늘 올랐어요. 그러면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 회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5%나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흥구석유가 올라갔을 때 이때 왜 올라갔냐면 중동 전쟁 터지니까 중동 전쟁 터져갖고 이란이 개입해서 4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됐을 경우에 국제유가가 뭐 150달러 돌파, 뭐 200달러 돌파 이런 위험이 있다 이래갖고 이제 중동 전쟁 기대감으로 급등했는 모습이 나왔다고 봅니다. 이 대단한 빅텍도 그냥 막 올라가죠. 중동의 전쟁 터진 거하고 빅텍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데 일단 뭐 전쟁 관련 주니까 올라간 겁니다. 갔는데 빅텍은 어저께부터 계속 꺾이고 있었고
흥구석유가 꺾였다는 말은 국제유가가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중동이 확전될 가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려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확전될 것 같으면 이란이 개입할 것 같으면 올라가는 거고 기름값은 항상 오르고 내렸습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없을 때도 국제유가는 사우디에서 감산한다 그러면 올라가고 또 정산한다 그러면 내려오고 뭐 미국 석유 재고가 늘어났다 그러면 또 툭 떨어지고 부정금 올라다니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원래 전쟁과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제유가는 그 덜러리고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확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란이 지금 그 헤즈볼라한테 이제 너가 대신 사와라 그러고 자꾸 이제 뒤에서 막 하긴 하는데 저건 안 싸우죠. 우리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끼어들다가 저거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확전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엘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내려오는 거는 이 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을 선호해서 올라가는 이 흐름이었는데 전쟁 위험이 떨어지게 되면 위협이 떨어지게 되면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의미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하면 엘컴텍이나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전쟁 위협이 더 증가하면서 기름값이 올라가면 위로 급등하는 거고요.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 기름값이 내려가면 급락할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둘 중에 하나는 내려가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대충 뭐 이런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SY를 홀딩하는데 약간 긍정적으로 봤다 이런 얘기죠. 오늘 SY는 위쪽으로 올라갔고 흥구석유는 반대로 내려왔죠. 전 장중에 SY 주가보다 흥구석유를 더 열심히 봅니다. 얘 올라가면 불안해. 이쪽으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중동에 난리 났는갑다 싶어갖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대충 이런 쪽으로 해서 그것도 뭐 특별한 게 있으나 모르겠네요. 뭐 특별한 거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주말에 무슨 전쟁 관련한 뉴스가 터져가지고 급변하는 현상이 생긴다면 제가 또 종목 빠르게 친지해갖고 또 다음 방송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또 방송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두서없이 그냥 그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이게 제가 테마별로 종목을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저는 이제 이 한 테마에 종목을 계속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많아집니다. 이게 AI 관련주고, 이게 반도체 관련주고요. 2차전지 관련주, 건설 쪽에,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주, 석유 쪽하고, 신공항, 이것도 있네요. 신공항 쪽에 이거 삼보산업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신공항 관련주가 지금 보시면 영화금속 얘도 지금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삼보산업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신공항 쪽에 있는 종목들이 동일제강도 신공항 쪽인데 신공항 종목 쪽에 뭔가 재료가 있었어. 그러니까 가덕도가 지금 자꾸 가동이 움직이니까 더석거리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그 선점해가지고 자꾸 조금씩 밀어 올리고 있는 건지 그 둘 중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둘 다 해석이 가능하기 맞추면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보산업하고 영화금속 이거는 세트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 옛날 뉴스 있을 때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이 가덕도 건너편에 거기 공단이 있는데 부산에 그 공단에 공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생기면 그 공단에 땅값 올라간다 이래갖고 이제 올라가고 동일제강은 가덕도 섬 안에 땅이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진짜 대장이다 하고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이게 같이 움직이니까 이제 이 해석이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어려우냐면 이 삼보산업이 이준석 관련주입니다. 정치 테마주에 이준석 씨 부친이 아마 이 가덕도 쪽에 삼보산업 쪽하고 뭔가 그 연결이 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거나 이준석 관련주로 통합니다. 정치 테마주에. 근데 이준석 씨가 요즘 정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신당 창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그 신당 창당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쭉 올라가 버리죠. 10%나.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봐가지고 발견이 늦었습니다. 어제 봤는데. 왜냐면 이준석 씨가 뉴스에 자꾸 나오길래 저 뭔가 신당 창당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었는데 어제 딱 보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늦었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침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쭉 땡겨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의 창당하는 분위기로 가는갑다. 유승진 의원하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신당 창당 이제 그 국민의힘 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러고 이제 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테마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두 배 정도
두 배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가덕도 쪽으로 해서 올라간 건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 삼보산업이 올라가는 이 강한 흐름은 이준석 테마줄에서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올라가니까 같은 테마에 묶여 있으니까 따라 올라간 건지 아니면 진짜 가덕도 쪽에 뭐가 있어갖고 올라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입학은 정확히 안 되는데 잡는다면 삼보산업을 잡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만약에 그 가덕도인 줄 알고 밑에 거딱 잡아놨는데 가덕도가 아니고 이준석 테마주로 올라갔다 그러면 얘는 꽝이죠. 그래서 일단 그 잡더라도 얘를 잡아야 됩니다. 어제 잡을라 말라 하다가 제가 포기했는데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테마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로봇 관련주는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들어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테마별로 제가 종목을 보통 한 테마 이 정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제가 이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게 뉴스 보고 찾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있는 중에 얘가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이제 그 땡겨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만큼 올라가 버리니까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일단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중국이 지금 그 뭐 독감 이게 되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보나 안 보나. 그다음 이거는 조선 이거는 무슨 수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뭐 이쪽 움직이면 또 이 하이로 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이나 성광면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면 반등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대장이죠. 강하게 올라갔고 이제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상승할 때까지 눈치 보겠다 이런 얘기죠. 보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테마별로 종목을 장중에 다 안 보더라도 장 끝나고라도 이렇게 이제 쭉 하나씩 돌려봐야 됩니다. 돌려보면 그 이렇게 막 뒤죽박죽 돼 있는 테마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는데 뭐 원격 의료 같은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이면 이게 갑자기 이쪽이 뭔가 있는갑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가 등록해 놓은 테마가 웬만한 테마들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 제가 스윙 투자를 할 때 기본 자료가 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좋다 카더라 해서 뉴스 떴을 때 따라 들어가면 이미 늦죠.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준석 테마줄에서 삼보산업이 올라간다 해갖고 따라 들어가면 벌써 여기까지 와버리면 눌릴 때 난감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쫙 올라갔을 때 여기서 들어가 놓으면 누를 때 못 견딥니다. 손절하고는 다시 가버리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들을 해놓고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스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움직일 때 미리 이 종목을 캐치를 했다면 강하게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정 주는 이 타이밍을 올려갖고 되돌릴 때 이때 이제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발견했기 때문에 참 들어가기가 난감한 자리였지. 만약 한 이 정도 됐다면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한 자리였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스윙 투자는 길게 보고 가니까 당일 매매가 아니니까요. 일봉 보고 꺾였을 때 이쯤에서 잡아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종목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갑자기 붕 뜨면 이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얘가 왜 올라갔는지를. 그래서 이유가 타당하면 노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주가 안 움직이는데 혼자서 움직인 걸로 봐서 뭐 특별한 재료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뭐 철도 저쪽에서 지중화 이러면 이 회사가 진짜 그만큼 이제 재료가 있을까 뭐 이렇게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난 안 먹을란 대로 포기하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잡은 게 이제 SY하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네옴시티 해갖고 잡았는데 이거 여기서 잡았었죠. 제가 4,900원부터 시도해가지고 여기서 잡아갖고 꺾일 때 한번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서 5,200원인가 잡았었어요. 잡아갖고 계속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잘 갔었습니다. 진짜 수익도 엄청나게 좋았고 잘 갔는데 전쟁 터져버리는 바람에 지금 한번 얻어맞아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걸렸는데요. 53분 될 뻔했는데 일단 주말이니까요. 길에서 안 보시면 할 수 없고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면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은 설명을 하는 게 좋다 싶으면 의견 주시면 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다 갖다 붙이면 이유가 다 붙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거 폴라리스 오피스 이거 한때 재료를 갖고 올라갔다가 쭉 밀려버렸는데 AI가 뜨니까 이게 다시 또 뜨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렇다. 너무 많이 하면 1시간짜리 너무 길죠. 대충 이렇게 해서 너무 길어서 이걸 올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떠들어 놓은 게 있어서 아까워서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